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오늘은 매수는 기술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무 때나 매수하거나 또 혹은 이런 것도 있죠. 매수 기술을 잘 몰라서 우연하게 예를 들면 수익이 나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매수하는 기술은 자꾸 연구를 하고 노하우를 많이 쌓아 나가면 나갈수록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전부 다는 아니고요. 법칙도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런 책에도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경험치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머니케어 뉴스 보시는 분들께서는 개념을 좀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단기로 볼 거냐, 중기로 볼 거냐, 장기로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리포트한 내용들을 판단을 잘 내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트레이딩 관점은 별로 거의 없잖아요. 트레이딩 관점은요, 사실은 그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나면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목표가를 초과하고 난 다음부터는 트레이딩 시점으로 바뀌겠죠. 알아서 하란 말입니다.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맨날 말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웃긴 것도 있죠. 증권사가 의견을 갖다 중립으로 놨다고 해서 그게 뭐 보통 괜찮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보면 포지티브를 놓고 스트롱 바이 정도 나와야 이 정도는 되는구나. 좀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바이 의견 갖고 바이가 보통이고요. 근데 스트롱 바이가 좀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더 윗단계도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에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매수는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매도야 뭐 익절도 가능하고 내가 원했던 목표가 도달돼서 수익 실현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수는 매수하는 기간하고요,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종목을 들어갈 때마다 그런 연습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리포트 드리는 내용들도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할 때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수 기간의 설정이라든지 매수 금액의 설정, 뭐 수익 목표 설정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개개인별로 다 다른 겁니다. 저는 보통 이런 개념을 갖다 머릿속에 틀을 넣어놓고 저를 좀 시스템화 시켜버리는 거죠. 트레이딩 관점 같은 경우는 내 자금의 최대 10% 안쪽에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수익이 5% 이상 내면 언제든지 뒤도 보지 않고 뭐 미련도 갖지 않습니다. 수익을 테이크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실현을 진행하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이상에서 두 달 정도 사이를 보고 타겟 프라이스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리포트 드릴 때, 이 정도쯤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2분기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적어도 단기라 하더라도 30일에서 60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느 기간에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좋을까라는 부분을 갖다 설정해 놓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한 달 후부터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사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영업일, 거래일수로 하면은 맥스 22일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보통 휴일이 안 낀 날이 없죠. 그러면 20일 정도 동안 분할 매수의 프로그램 계획을 좀 짜고 들어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점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사다가 매수를 하는데 예상보다 빨리 주가 반응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홀드하고 수익을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투자에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를 사서 얼마의 수익을 냈다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손해보지 않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라는 것들 중에서도 그 중에 단기 투자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그렇겠죠. 중기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두 달에서 네 달 이 정도, 적어도 뭐 두 분기 정도 사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1월 달로 한번 1쿼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실적이 막 발표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매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니까 1분기가 끝나고 나서 5월 달 이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4월 말에서 한 5월 초쯤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타겟하는 게 중기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최대 이런 겁니다. 두 달 후에 결과가 나올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한테는 매수 기간이 40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래하십니까? 벌써 다 사셨다고요? 과연 그럴까? 물론 가장 쌀 때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히 들어가는 그런 투자 포지션도 있지만 만약에 초보이거나 그러시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절대적으로 말씀드린 건 항상 수익을 내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트레이딩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만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손실 보는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뒤에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의 케이스하고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드려보고요. 또 저는 그 중기 투자 그러면 최대 맥스 제 자본의 20% 이상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포트폴리오의 그 구성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보통 그램에도 불구하고 단기하고 비슷하게 가요, 사실은. 10%에서 15% 정도가 맥스입니다. 저 5% 초과한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매수 관리를 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조금 더 관리를 좀 해,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좀 더 해야겠다고 느낄 때만 한 5%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지. 통상 저는 중길에도 10%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래야 포트폴리오 한 10개 정도가 돌아가야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수익 내고, 그죠? 자금을 계속 순환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1년 중에 말입니다. 보통 보면 매달 수익을 갖다 다 낼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보면 1년에 4달 정도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간이 발생이 되는 것이 100%예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좋은 장이 있는 해, 그 장이 아주 화랑장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피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4달은 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포트폴리오의 개수는 최고 보면 12개가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통 8%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8%를 살 때도 뭐를 해야 되나? 예, 자기만의 설정 구간이 있어야 되죠. 한 번에 쭉쭉 들어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는데 800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800을 딱 샀다고 칩시다. 한 번에 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장담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물론 한 방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판단의 노하우는 많은 연습들을 하다 보면 늘어나는 것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뭐 초고수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기준치는 직장인과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린 시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장기 같은 경우는요, 단기 트레이딩, 뭐, 중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 포션을 정해놓는 거죠. 장기 투자도 또 똑같이 10%, 총액은 내가 10% 정도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자, 앞으로 10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매수를 할 거야. 얼마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야. 그럼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00만 원씩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나올 때가 앞으로 1년 후 정도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5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포트폴리오다 그러면 저는 저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도 좋다.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기 투자가 좋다고요? 그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존재하는 게 하고 좀 이 분위기하고 좀 다릅니다. 제조업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제조 생산 시설에 납품하고 영업이 나오는 구조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내수가 기반이 센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수 기반을 크게 갖고 있다 그러면 주가의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처가 중국이나 미국이다라고 생각하면 미국이나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자기 자체 시장에서 전체 70% 소모하고 있고요. 한 10%는 중국에, 한 10%는 일본에, 한 10% 유럽에 이렇게 수출해가지고 수익 구조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회사가 뭐 중국에서 한 10%가 박살난다고 해서 주가가 그러면 30%, 40%씩 박살나야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대차는 미국 매출이 전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40%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는요, 예,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는 건 틀림이 없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제가 갑자기 왜 또 이쪽으로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장기 투자가 꼭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목표를 좀 설정을 해보세요. 난 단기 투자할 때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10%에서 20% 정도 들어가 있으면 만족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두 달 만에 예를 들어서 한 15%나 낮다 생각해 봅시다. 1년 연안산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곱하기 6배입니다. 거의 뭐 80% 정도 난 거 아닙니까? 그럼 됐잖아요. 그다음에 중기 같은 경우도 그거에 걸맞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갖고 장기는 뭐 적어도 뭐 수익률이 50% 이상이 예상이 될 때 하는 것들이잖아요. 저희가 HLB를 갖다가 투자하는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급등해 버렸습니다. 상당히 이슈도 좋고 바이오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 직량해 같은 경우,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50%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점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 목표를 잡았는데 50% 수익을 냈다. 이거는 정말 재수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죠. 설사 제주반도체라 하더라도 그렇게 주가가 오르진 않았다. 짧은 시간 내에 오른 적은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로 가거나 중기로 갈 때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예를 들어 홀드하는 포지션 모습들은 제가 지난번 머니케어 스쿨 시간에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그 뉴스편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대략 이런 기준치로다가 생각을 하고 가는 것들. 저는 전체적인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상으로 찍다 보면 말입니다. 설명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가온 칩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 보통 이제 트레이딩 포인트를 하냐. 변동폭이 심한 종목. 그러나, 트레이딩 트렌드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대해서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음봉 나올 때 뭐 굳이 매수할 필요 없다 얘기 드렸습니다. 처음 양봉 떴는데 말입니다. 여기 윗단으로 떴습니다. 자, 이런 날하고 이런 날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 어떤 분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마지막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음봉 자리가. 예. 다음날 양봉 자리가 위로 떠버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날, 저 같은 경우는 이날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날 접근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들어가서 시간의 거래 가급적이면 조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는 거죠. 매수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포지션 설정은 알아서 좀 해야겠죠. 자기가 걸맞는 수준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르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좀 커버링 아니겠어요? 다시 눌릴 테니까. 이거 보통 한 5% 먹었으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죠. 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통상적으로 설명드릴 땐 트레이딩 포인트다가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온칩스 설명할 때 트레이딩 포인트 설명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할 매수 개념으로 설명드렸습니까? 분할 매수 개념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튜브 상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하기가 어렵죠. 왜? 저도 녹화 방송인데 그걸 어떻게 다 라방으로 때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는 것들은 꽤 오랫동안 그런 연습들을 해오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런 거 설정할 때도 트레이딩 하는 것도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을 가지고 눌림이 들어왔을 때 그 눌림을 포인트를 잡아서 잡고 가는 것들이죠. 수익률은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의 변동폭도 상당히 크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냐. 자, 이틀 만에 예를 들어서 6% 먹었어요. 연안산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 초월하는 연안산 수익률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걸 자랑해야 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트레이딩 포인트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봉 뜬 날이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날 종가 시간의 거래. 종가가 아니고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를 해서 하나, 둘, 뭐 5% 먹었어요? 나오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이날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일 일봉에 50% 이상을 훼손하면 트레이딩 관점은 하루하루를 보는 거니까요. 50% 이상하면 손절해 버리고 익절해 버리는 거죠. 익절하고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언제 매수가 가능합니까? 바로 이날이 가능합니다. 여기 날이죠, 여기.
여기 십자 뜬 날, 예, 은혜를 매수하는 거죠.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감해야 돼요. 왜냐면 손실을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음날 아시초까지 제가 뭐부터 걸어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트레이딩이라고 대부분 보면 수익 나는 쪽에 걸어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빠져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일 규간에 대비해서 내가 손절 라인을 자꾸 거기다가 걸어두는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파형이 깨진 거거든요.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자, 리너공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너공업 같은 경우 제가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빠지는 때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트레이딩 관점이든 뭐든 자, 이날 말입니다. 여기보다 높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에 같은 경우에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안 올랐을 거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매수하시면 안 됐던 거죠. 실제로 그날 저는 봤습니다. 시간에서는 마이너스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마이너스냐고요? 마이너스가 보통 그 당시에 보니까 한 마이너스 1.2, 1.4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있고 여기도 양봉 떴다고 매수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어때요? 전일가에 50%를 훼손했잖아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지금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제가 온라인 상에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되게 어렵거든 하거든요. 자, 여기 같은 날 아니죠. 또 시그널 뜬 날은 이날이죠. 이날 시간에 오요. 시간에 거래해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거래해서 보통 보면 양봉 뜨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것들입니다. 4시 반 이후에 보통 하시면 4시부터 4시 반은 페이크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시 반부터 그러니까 한 6시 사이에 매수를 타임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요즘은 카카오페이 이런 데서도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의 거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매수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간 중에 매수 거래 할 필요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 5시면 별로 한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5시부터 6시 사이에 잡아 주시거나 공략 포인트를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음봉 떴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뭐냐면 종가가 어디보다 높았어요. 여기보다 높잖아요. 지금 이거 양전환 맞습니까? 이런 포인트 이날 시간에 거래해서 한번 체크해 봤는데 아마 플러스로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걸요. 이런 케이스는 거의 99.9입니다. 그러니까 잡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바로 트레이딩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먹으면 그냥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주가가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한 번 더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인기가 많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인기가 많은 종목을 갖다 설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트레이딩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렇게 일정하게 좋은 것들을 갖다가 중간중간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인기가 많은 종목들의 시간에 거래해서 4시 반 이후로 플러스 뜨는 종목을 여러분들 매수를 한번 그냥 눈팅으로도 매수 한번 해보세요. 시뮬레이션 삼아서 인기 좋은 거, 정배열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 종목들이 뭐겠습니까? 어쨌든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자, 그런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거 잡아주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한 다음날 보세요. 적어도 주가가 원하는 만큼 뜨진 않을 텐데 양봉으로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현대 로템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리포트를 드렸죠. 그러면 제가 리포트 드려서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들어가면 더더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포인트가 언제요? 2월 19일에서 21일 요 사이에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엔 쭉 올라갈 거, 올라가든가 아니면 던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목적이었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처음 리포트 드렸던 날로부터 한 20일 남았잖아요. 그럼 매수 전략을 세우셔야죠. 아, 나는 앞으로 열흘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영업일 거래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때 잘 적절하게 매수를 해줘서 평균 매수 단가 잘 조절해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때 이후로는,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매수 포인트를 잡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설정을 좀 해두시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봤다 그래서 오늘 다 사버렸다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름 설정을 좀 해주시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중기투자, 롯데건강개발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거 그러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를 보자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리포트 드리기는 1월 초 중순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제가 처음 리포트 드린 날이 아마 이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날 또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미치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음봉 쭉 드는 날은 매수 안 하는 겁니다. 양봉 뜨는 날이 어디였어요? 여기잖아. 여기하고 여기. 몇 번 안 샀을 텐데, 그죠? 또 낮아졌으니까 더 많이 살 수 있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내가 매수 기간을 설정을 얼마 했어야 됩니까? 그렇죠. 2월 달까지는 매수 기간이고요. 3월 달 정도하고 4월 달 정도는 홀드하고 대기해주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기 투자할 때 설정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제가 일일이 다 알면 종목별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빈 공간의 공략은 이 공간을 갖다 공략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드렸으면 그런 것들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서 자기만의 예를 들면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냥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노하우 갖는 게 그만큼 그래서 힘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잘못된 습관이 하나 딱 몸에 배버리면 말입니다.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건 머릿속에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뭐 그냥 낮에 아무 데나 사는 거지. 아니에요. 선수들은 절대 그렇게 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시간에서 삽니다. 그게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도는 장중에 하는 게 맞죠. 통상적으로는. 저도 자본이 뭐 예를 들어서 수천억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장기 투자, 삼성전기를 샘플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샀을까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리포트 드린 게 6월달 정도부터거든요. 지난해 6월달.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나름 싸게 존재하는 구간대 매수를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아직도 이걸 평균 매수가 구간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제가 찍어 볼게요. 높은 데 살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쵸? 이번 달은 여기 어디겠죠? 이렇게 하면 대충 선을 그어봐도 여러분,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갔겠습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 그 선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라니까요. 진짜로. 이게 좀 차이 아닙니까? 물론 저기 아래 구간에서 한 번에 훅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뭐 그건 뭐 모르겠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예, 앞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가 완벽하게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삼박자가 고루 맞춰져서 컴포넌트, 광학,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할 때 주가가 한 번에 쭉쭉쭉 성장하는 그걸 즐길 수 있는 거고 타겟 프라이스도 적어도 50% 이상을 노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매수할 때는 한 달에 제가 수익금 나온 걸로다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자기 자본에서 투자가 들어가지는 않는 개념입니다. 조금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를 바라보는 포지션하고 저랑 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두루두루 이야기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명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이런 것들은 좀 실전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어쨌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원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 본인만의 노하우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